예, 오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요, 첫 번째 이슈로 암호화폐는 사기 근원,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삼아봤는데요.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아까 뉴스 저희 365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가진 자리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지난번에 말했던 걸 이제 인용해서 입장을 말씀했는데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재 귀 기울여서 듣는 자세는 뭐 필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다. 현재 뭐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귀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논리가 많다. 물론 찬성 현재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명확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거의 뭐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고 암호화폐 사실 종말로 들어섰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이분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이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외국에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 이렇게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동원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그 속마음을 직접 이야기했을 때 또 크게 문제가 될 만하니까 그 외국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ICO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TF, 그러니까 지수 펀드죠. 지수 펀드 승인도 계속 지금 현재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반대의 영향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 찬성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대 입장도 그렇지 않게 만만치 않게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CO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모든 현 정책 자체가 지금 주로 이제 법무부가 이제 법적인 걸로 이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기사들도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뉴스를 볼 때 정부가 11월 달에 지금 지난번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11월 달에 정책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국무조정실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뭐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결국 금융 관련된 단체들, 그러니까 단체라기보다 금융 관련된 그 정부 기관에서는 전부 ICO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또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는 산업부나 뭐 정통부 이런 데 입장은 어떤 것인지 잘못 궁금하기만 한데요. 결국 이런 정책도 힘센 부서나 힘센 사람들이 뭐 결정하는 게 아닌가 잘못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금융권에서의 입장이 확실히 명확해진 최종구 위원장의 입장 이야기를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의 꿈, 뭐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죠. 제주특별자치도 그 노유섭 미래전략국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에서 말씀하셨다는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뭐 제주도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밀고 있는 것은 뭐 원희룡 지사가 계속 현재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이 미래전략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미래전략국장이 그날 토론에서 밝히는 제주도의 블록체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ICO는 3단계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1단계에는 개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기관 투자만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투자의 여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ICO,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일단 기관 투자만 참여한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퍼블릭 허용,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에스크로 장치는 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50%만 먼저 납입을 하고 그 기술이 되고 현실화됐을 때 나머지를 더 납입하는 그런 에스크로 제도나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확실하게 한 단계에서 2단계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전면적인 허용은 혼란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면적인 허용은 제주도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그 지사나 그 원희룡 지사나 그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뭐 특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라는 거죠. 전면적인 허용은 국민들이나 투자자들한테 혼란이 클 거기 때문에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또 말씀하시기를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법이나 신규 규제에 대한 양을 빨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와 국회 뭐 정치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기 스캠이라고 해서 사기 여부도 확실하게 판별을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현재 그 정부 정책 방향을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존 사전 로드맵을 내놓은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M&A 시장 활발이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빗썸이 BK 컨소시엄에 인수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후오비 일본에서 일본 비트 트레이드를 인수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라쿠텐이 에브리바디즈 비트코인을 인수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클이 폴라니엑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빗썸은 뭐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자체 토큰 사업을 활용한 신사업 개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BK 컨소시엄이 다른 해외 거래소도 많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소 지난 그 뉴스 이슈 분석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현재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M&A가 더 활발하다 이런 말씀 듣고 오히려 거래소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현재 해외 거래소 인수를 BK 컨소시엄이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이고요.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거래소의 M&A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문제로 M&A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라이센스 발급받기가 어려워서 거래소 인수 작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를 단순한 이제 토큰 거래 플랫폼을 넘어서서 뭐 실물이나 주식, 부동산,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을 거래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앞으로 발전해야지만이 암호화폐 거래대 발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